보이시는 것 같으니 저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객체 검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객체 검출은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렇게 무슨 자동차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네모난 박스로 찾는 과정이 객체 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객체 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모델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딥러닝 모델을 구분을 할 때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지도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와 이제 검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데이터셋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이다라고 하면 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가 될 거고, 그리고 레이블은 카테고리, 만약에 내가 사과 1, 0, 0, 0 이런 식으로 세 개 종류를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사과에 대해서는 1, 0, 0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강아지나 배라고 하면 이제 0,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이 구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종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데이터 쌍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형태 말고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what hot 벡터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레이블을 구성을 한 건데, 이제 one hot 벡터를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숫자 정보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얘가 1이고 여기가 얘가 2고 여기가 3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이블을 구성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구성을 하셔서 얘가 사과, 얘가 배, 두 번째 게 배, 얘가 아니면 다른 수박,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레이블을 각각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인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검출 같은 경우는 검출도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미지 내에 하나의 이미지에 지금 제 얼굴을 보시는 것처럼 안경이 있을 수도 있고 제 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머리 해당하는 거에서 이미지에서 이제 머리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머리 부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각각의 XY 좌표값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레이블링을 잘못하신 친구들도 꽤 기존에 있는 거를 잘못한 것 같은데, X1, Y1 그리고 X2, Y2로 해서 결국에 이게 이제 여기 좌표값을 봤으면 결국에 한 포인트 양쪽 대각선에 대한 이쪽 포인트 값을 획득을 하면 그걸 이제 각각 X1, X2라고 해서 양쪽에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을 4개로 이제 그 네모난 박스에 대한 어노테이션, 레이블 값이 요거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이미지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이렇게 박스 좌표와 실제로 이게 얼굴이다라는 레이블 하나가 필요해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러면 또한 이제 결국에 얼굴이 아니라 안경이다라고 하면 똑같이 안경에 대한 좌표값이 있을 거예요. 그 좌표값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안경이라는 종류를 나타내는 2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경 말고 눈이다라고 하면 똑같이 눈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각 좌표값이 있을 거고, 그 좌표값 말고도 이제 눈이라는 종류의 3이라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신다라고 하면 레이블링 학습 데이터 셋은 결국에 요 이미지 1이 될 거고, 그리고 레이블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좌표값이랑 이제 레이블 정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돼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거나 좀 다르게 해서 구성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금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게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시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디텍션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데이터 레이블을 그냥 가져다 지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 형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잘못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시 돌아와서 객체 검출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객체 검출이라는 거는 결국에 저처럼 지금 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 상 내에서 어떠한 특정한 물체를 찾는 것이 객체 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체 검출은 결국에 두 가지 분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의 이미지의 위치, 제 안경이라는 위치를 뭐 이렇게 박스 좌표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분류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네모난 박스 자체가 이게 물체가 안경인지 아니면 이게 눈인지 뭐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태스크가 하나로 겹쳐져 있는 방법이 객체 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은 결국에 물체의 영역을 나타내는 박스와 함께 종류를 같이 포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다 레이블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에 결국에 해야 되는 거는 각각에 대한 종류를 예측을 하는 것과 박스를 예측하는 거를 결국에 이 모델에서는 딥러닝 모델이나 알고리즘에서는 그 해당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거는 이제 이미지 분류와 이미지 분류가 있겠죠. 근데 이미지 분류는 단순히 그냥 해당하는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이미지 분류인 거고 사물 탐지는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로컬라이제이션 정보까지를 뭔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객체 탐지예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미지만 줘서 그냥 얘가 고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분류인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양이 뭐 이렇게 각각의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이제 박스를 떠가지고 얘가 고양이야, 얘가 고양이야, 아니면 오리야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실제로 이제 사물 탐지다라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이미지 분류와 사물 탐지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는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출력으로는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 따른 이제 출력 확률 값이 나올 거예요. 뭐 여기서는 개, 고양이 종류를 분류를 했기 때문에 출력 확률 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물 탐지에서는 결국에 이미지 내에서 해당이 되어 있는 물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그리고 그 물체에 대한 종류를 판별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으로서는 이제 하나의 대상이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출력으로서는 그 각각에 대한 물체에 대한 좌표값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물체에 대한 클래스 정보 확률이 출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출력으로 그렇게 좌표값과 출력이 나오니까 총 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사물 탐지 방법이다라고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물 탐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응용 분야로 가지고 온 거는 뭐 자율주행차, 똑같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차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사람을 검출을 할 수도 있고 개를 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로에 뭐 신호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검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검출을 할 때 사물 탐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똑같이 이제 로봇은 이제 눈 부분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겠죠. 그럼 카메라 달려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사물 탐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카메라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단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물을 감출을 할 거고 만약에 카메라가 2개가 있다라고 하면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뭐 사물 탐지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눈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데에 이제 사물 탐지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감시 카메라로에서도 대부분 이제 객체 탐지를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객체 탐지에서는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입자 혹은 폭탄이 있는지 아니면 폭탄이 없는지 등등을 객체 탐지 기술을 등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물 탐지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물 탐지 모델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가 그 해당하는 내용인데 오브젝트 디텍션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4개의 기능 자체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델을 쓰든 간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긴 하겠지만 이 첫 번째로서는 영역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특징 추출 및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비최적치 억제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 지표 하는 부분이 총 4가지가 그 오브젝트 디텍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이 영역 제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역 제한 부분은 결국에 저희가 이러한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이나 아니면 안경 부분에 여러 가지 안경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안경 부분 관련해서 뭔가 박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을 뭔가 박스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다수의 후보군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용역 제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경 부분에 대한 박스 부분은 결국에 저희에 보면 ROI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실제로 그 안경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reasonable interest라는 부분이 될 거고 실제로 이 ROI는 제 안경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안경 부분에 이렇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이게 안경 부분에 여러 개가 만약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안경 부분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생성이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 흰 색깔 부분이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겹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 네모난 사각형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중앙 가운데에 고양이라는 글씨가 있는 거고요. 고양이라는 그림이 있는 거고 그 고양이라는 그림 주변으로서 이러한 관심 영역이 있는 ROI 박스들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역 제한하는 부분이 즉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군에 대해서 여러한 박스를 생성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각각의 박스별로 결국에 이게 실제로 안경이 맞냐 아니면 이게 고양이가 맞냐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도 혹은 이제 확신도가 있을 텐데 그게 여기 제가 여기에 써져 있는 각각에 대한 물체에 대한 존재 확신도 부분이 해당하는 그 정보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결국에 각각의 박스별로 요거는 이제 1대1 매칭으로 스코어 점수가 하나씩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값 하나만을 이제 저희가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가장 높은 값 하나를 선택을 한 게 지금 옆에 강아지 그림에서 파란 색깔 그림으로 보여져 있는 그 하나만 딱 이제 선택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뭔가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영역이 제한된 거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 선택점 탐색점 알고리즘이나 그런 방법들이 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개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시면 주황색 박스 혹은 이제 검정색 박스처럼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박스들이 생성이 될 텐데 이제 여기에서는 각각 박스별로 이제 물체의 존재 확신도가 높은 영역이 있고 아니고 낮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박스가 생성이 된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개의 가장 높은 확신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박스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영역 제한은 이제 이러한 박스를 생성하는 부분까지가 영역 제한일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요소인 특징 추출 및 예측하는 거는 이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결국에 이 박스 영역에 대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박스 영역에 대한 특징이 추출이 되는 거고요. 이 추출된 걸 특징이 뭔가 이미지가 떠졌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얘가 실제로 이제 안경이 맞는지를 종류를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실제 이게 눈이 박스가 떠진 그 결과값이
실제로 이게 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특징 추출해서 이제 예측하는 부분이 그렇게 종류를 예측해서 이제 분류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징 추출 및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이 경계 박스 말씀드렸던 이 박스 부분을 예측하는 그 결과값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실제로 종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클래스 두 가지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경계 박스 예측하는 부분은 결국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에 대한 그 각각의 왼쪽 위 좌표 그 다음에 뭐 대각선에 있는 좌표 그 두 개의 좌표값을 예측한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는 XYWH로 표현을 했지만 아까 이제 레이블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그 좌표값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개의 좌표값을 이용을 해서 레이블을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표현 드렸던 것처럼 각각에 대한 X, Y 값을 표현을 하고 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넓이, 하이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에 대한 좌표값을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류 결국에 배인지 아니면 사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하는 점수 부분이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갈색깔에서 여러 가지 박스들이 생성이 되겠죠. 이게 결국에 이러한 박스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는 이 특징 추출 및 예측하는 부분에서 결국에 이러한 박스의 그 좌표값, 수치값들이 다 추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박스 값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박스 값들이 이제 생성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성능이 좋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말씀드렸던 비최대치 억제라는 그 방법이 즉 여러 가지 박스들이 생성된 것들 중에 가장 큰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 요 NMS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NMS 과정을 동작을 할 때는 말씀드렸던 이제 인계값을 줘가지고 이제 그 해당하는 인계값에 미치지 못하는 박스들을 이제 다 지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박스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예측된 확률이 가장 높은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택을 하고 나서는 실제로 뭔가를 이제 박스 하나가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박스가 선택이 됐으면 선택된 박스와 실제로 이제 원래 정답과의 이제 중복 영역, 그러니까 중복 영역이라고 하면 결국에 보시면 원래 이 주황색,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살색처럼 생긴 박스가 실제 정답이다라고 하면 이 브라운 색깔의 박스와 중복된 영역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중복된 영역을 계산을 할 때는 이 큰 갈색깔 박스가 A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주황색깔 박스가 B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IOU라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뭐 IOU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제 그 결합이 중복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밑에는 이제 IOU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이제 말씀드렸던 갈색깔 박스 중에 하나 그리고 B가 이제 네모난 흰 색깔처럼 생긴 박스를 찰색깔처럼 생긴 박스 하나라고 하면 밑에는 모든 합집합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교집합이 될 거예요. 교집합 그런 식으로 이제 IOU라는 그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두 개의 그 박스가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중첩률을 계산을 했을 때에 이 중첩률 자체도 실제로 높아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높아야 된다라는 거가 실제로 내가 원래 설정한 그 박스 위치와 실제로 이 나온 그 갈색깔 박스가 실제로 정확하게 나오면 1로 겹쳐지겠죠. 그러면 서로 똑같은 1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온 그 확률값 자체가 일정한 인계값보다 낮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그 중첩률이 낮은 순서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이 제거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MS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후보군에 있는 박스 중에서 이제 예측 확률에 따라 하나씩 거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중복되는 그 영역을 계산함을 통해서 거기서도 한 번 더 거르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여기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기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평가 지표는 결국에 이미지 분류에 대한 정확도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시전도 쓸 수 있고 이제 리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실시간적으로 이제 뭔가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FPS 초당 프레임이 얼마나 잘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FPS를 같이 기재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실제 정답과 네, 이 모델이 나온 한기가 추출된 그 박스에 대한 그 중복된 영역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IOU 값을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그 물체 검출에서 쓰는 mean, average, 평균 자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뭐 리콜이나 이제 그 프리시전 그 값을 이용을 해서 PR 커브 등을 이제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델에 대한 수렴 속도를 그리기 위해서 뭐 AUC나 그런 값들을 네,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뭐예요? 물체 검출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 물체 검출을 할 때는 결국에 이렇게 값을 기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신경망 S가 결국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론은 결국에 얼마만큼의 속도가 FPS가 걸릴 건데 그럴 때에 실제 이게 물체 검출에 대한 그 정확도겠죠. 그래서 MAP 결과값이 실제로 얼마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방법론을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 신경망 X가 하나가 뿐만 아니라 A, B, C, D로 해서 여기에 그 각각의 A, B, C, D에 대한 FPS 값과 그 다음에 MAP 값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서 리포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달라는 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해서 물체 검출에 대한 성능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14장부터는 아마 오브젝트 디텍션에 있는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말씀드렸던 이 물체 검출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었던 게 이제 영역 기반의 이제 합성공 신경망.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연구가 많이 되어져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물체 검출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연구가 되었었던 게 위증 기반으로 이제 뭔가 물체 검출을 할 수 있는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5년도에 요거 RCNN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 RCNN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되었었던 게 패스트 RCNN 그리고 이 패스트 RCNN에서 조금 더 연구가 된 게 이제 패스트 RCNN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요거 패스트 RCN은 여러분이 구현을 하시는 친구들도 꽤 있던데 네, 요것도 한번 구현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RCNN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RCN은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영역 기반의 신경망 구조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이제 다정물체 인식 알고리즘, 즉 다정물체를 인식을 하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베이직, 기본 바이블이 되는 그냥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RCN 같은 경우는 물체 인식의 종류를 분류하고 검출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문제에서 최초로 이제 응용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RCNN 모델에서는 네 가지 구조가 필요한데 모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서는 ROI 추측이라는 관심 영역 말씀드렸던 그 관심 영역을 이제 추출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기능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특정할 수 있는 모듈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네 가지를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OI 추출 기능 결국에 영역 제한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특징 추출하는 모듈 같은 경우는 결국에 특징 추출은 CNN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각각에 대한 물체에 대한 특징을 추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길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분류 모듈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떠진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 그 하나의 파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에 이 분류 모듈이 수행이 되고 그리고 이 분류뿐만 아니라 결국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좌표값, 이 박스에 대한 좌표값을 이제 우리가 실수값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게 여기 위치 특정 모듈이 그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는 여기에 제가 작성을 해놨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할 수 있는 그 회귀 모듈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회귀 모듈을 썼는데 회귀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이 그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값 자체를 결국에 모델이 추론된 예측된 값을 어떠한 그 공간상의 그 실수값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값이 결국에 이제 회귀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회귀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로지스트 리그레션이나 뭐 그러한 기본적인 리그레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RCN에 대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밑에 사물 이미지가 있죠. 이거 아니라 허리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에서 결국에 네모난 박스가 지금 후보군이 3개가 추출이 됐죠. 그 후보군이 추출이 된 게 결국에 이 CNN에 들어가서 특징이 추출이 될 거고 그 0이 이렇게 후보군이 생성된 거 가지고 CNN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특징 추출된 걸 가지고 실제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이제 분류 기계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기계학습 방법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종류를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경계박스 회귀 모듈이 실제로 뭐예요? 이 좌표값들, 이 실수값들을 이제 리그레션 할 수 있는 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CNN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추출된 특징을 가지고 종류를 분류를 하고 회귀를 하는 것까지가 즉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게 요 RCN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RCN은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ROI 추출기를 제외를 하고 나서는 모두 다 특징 추출 모듈이나 분류 모듈이나 경계박스 회귀 모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특징 추출 모듈로 이제 학습을 사용을 학습 순서로서는 먼저 이 특징 추출 모듈을 먼저 CNN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는 것처럼 전이 학습 방법인 이제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 자체를 불러와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불러온 모델 자체를 가지고 와서 미세 조정을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이제 SVM 분류기를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물체에 대한 그 뭐예요? 그 박스 회귀 부분을 학습하는 그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징 모듈, 그 다음에 분류기, 그 다음에 회귀 부분 순서대로 모델이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CNN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오브젝트 디텍션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과정 자체가 이제 한 단계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학습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거나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느린 속도와 정확도 자체가 크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그 추후에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처리 속도와 이제 정확도를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패스트 RCNN이라는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 RCNN 방법은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2가지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이제 영역 제한을 하는 부분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SVM 대신에 이제 CNN 앞에서 특징 추출하는 부분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CNN에서 똑같이 분류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RCNN에서 결국에 SVM 대신에 CNN에서 특징 추출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CNN에 하는 것처럼 학습 분류까지도 수행을 하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안했었던 게 이 영역 제한 모듈에서는 결국에 특징 추출하는 모듈을 이제 배치하는 대신에 여기 앞에서 나왔었던 특징 추출기를 이제 재사용을 해서 이제 영역 제한하는 부분을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드렸던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패스트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CNN 자체 앞에서는 이제 그 뭐예요? 그냥 RCNN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복원 물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패스트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패스트 RCNN의 입력 이미지 자체를 CNN에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CNN에서 결국에 여기서 ROI 추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CNN에서 나온 특징이 결국에 이 관심 영역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한 박스들이 추출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박스 추출된 걸 가지고 이제 그 해당하는 박스들만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류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물체의 종류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박스 좌표를 회귀를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 패스트 그냥 RCNN과 그다음에 패스트 RCNN은 결국에 CNN을 이용해서 특징 추출을 하는 걸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ROI 추출기를 통해서 이제 관심 영역들을 추출을 하고 그 거기에서 저희가 배웠었던 풀링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그 관심 영역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관심 영역 추출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서 분류하고 예측하는 거를 수행을 하는 게 이제 패스트 RCN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스트 RCNN은 추가적으로 총 4가지에 대한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서는 특징 추출하는 거. 이 특징 추출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도 CNN이 필요한 거예요. CNN이나 뭐 여러분이 이 패스트 RCNN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CNN 부분에 레저넷이나 덴스넷이나 여러 가지 CNN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비교 분석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ROI 추출기라는 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후보군이 이 중간 부분에서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이 중간 부분에서 이제 그 박스가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도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박스들을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선택적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OI 플링층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 맵에서 이제 관심 영역만을 따로 뽑는 거고 그리고 두 개의 출력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류를 분류를 하고 회귀를 하는 부분까지가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필요한 4가지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패스트 RCNN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은 무조건 이제 이 모델이 최적화되도록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목표인 손실 함수를 무조건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 패스트 RCNN은 결국에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2가지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분류 그리고 하나는 회귀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패스트 RCNN에 대한 로스는 실제로 분류 로스 하나와 회귀 로스 2개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 두 개 구성을 한 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수행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 패스트 RCNN에 대한 손실 함수를 하나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게 지금 이 패스트 RCNN에 대한 로스 함수를 여러분이 구성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로스를 설정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델을 선언을 했고 로스 함수까지 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최적화 함수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모델의 컴파일, 그 다음에 fit을 통해서 여러분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앞에서 봤었던 이제 이러한 패스트 RCN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 측정, 그러니까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그 속도 자체는 빠르긴 했지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러한 영역 제한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추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이 되었었던 선택자 탐지 알고리즘 자체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이제 완전히 이 패스트 RCNN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됐는데 이 패스트 RCNN은 기존에 있는 순수 알고리즘만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라는 거는 결국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그냥 단순한 딥러닝 모델만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만을 가지고 이제 완전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물체 검출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패스터 RCN에서는 기존의 패스터 RCN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선택적 탐지 알고리즘 대신에 이제 영역 제한 신경망 자체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새롭게 제안을 한 이 영역 제한 신경망 자체를 통해서 실제로 그 ROI 선택적으로 이제 후보군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그 과정을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수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 제한 영역에서 똑같이 그 ROI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신경망이 통해서 신경망 내부에 이제 ROI 풀링층을 이제 추가적으로 집어 넣었었고 그리고 이러한 풀링층을 통해서 나온 그 후보들 그 확률값을 또 계산을 하고 거기서 분류와 이제 회계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똑같이 순서, 그러니까 패스트 RCNN의 그 순서들은 그냥 대부분 다 유지가 돼요. 네, 다만 이제 이 연구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함축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RCNN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예요? 그 패스트 RCN에서 이제 하나 그 성능 제한하는 방법을 또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RCN에서는 그렇게 선택적 탐지 알고리즘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모델 내부로 이제 함축적으로 집어 넣어서 이제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부분을 계속 연구가 이제 발전이 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페스터 RCN에는 실제로 이제 영역 후보군을 추출할 수 있는 여기 이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 부분이 이 큰 부분 영역 요 박스 부분이 실제로 RPN 영역 제한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이 기존과 유사하게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VGG로부터 결국에 특징 맵을 추출을 하고 이 특징 맵 추출된 걸 가지고 이 영역 제한망에서는 이 특징 맵을 가지고 경계 박스와 이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앞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 여기 이 뒤에 부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계 박스 그 값 추출하는 것과 예측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클래스 분류하는 그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서 수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RPN에서는 그 해당하는 선택적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것 대신에 이 방법론을 처음 제안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연구 흐름을 따라가지고 이 방법을 새롭게 제안을 했겠죠. 실제로 이 말씀드렸던 이 RPN 말씀드렸던 로스 함수 지금 이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로스 함수가 여기 하나, 둘, 총 4개가 필요하겠죠. 결국 이 4개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 전체적인 이 패스트 RCN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로스 함수 하나로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 RPN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RPN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특징맵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 행렬로 표현이 된 부분에서 이 관심 영역이 되어 있는 그 박스 부분이 있는데 그 박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박스들이 이제 앵커 박스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앵커 박스 다양한 앵커 박스라는 게 그냥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박스들이 이제 K에게 생성이 되는 거죠. K에게 생성이 된 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256 차원인 그 거기 그 해당하는 FC 레이어나 그 텐서 레이어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얘가 이제 물체가 있는지 물체가 없는지를 이제 의무를 판단을 하고 그 경계 박스에 대한 그 오프셋 부분을 이제 분류하는 거 위치를 판별하는 과정이 여기 RPN에 대한 손실 함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요거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RPM 부분 말고 그 여기 뒤에 나왔었던 여기 그 경계 박스 이 패스트 CN에 대한 그 로스 함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기 이 부분과 이 로스가 결합이 돼서 아마 패스트 RCN에 대한 로스 함수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던 게 RCN부터 결국에 이 패스트 RCN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셨는데 이제 결국에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을 생성을 한 다음에 각 생성된 후보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미지들을 각각 태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는 먼저 CNN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을 해서 뭔가 여러 가지 후보군을 생성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를 수행을 했었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단순하게 영역 후보군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엔드투엔드 하나의 모델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 이 Fast RCNN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실제로 RNN부터 Fast RCNN까지 구성이 된 거고요. 요것도 Fast RCNN도 한 2018년도인가 이제 19년도가 나왔었던 옛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에서는 실제로 이 Fast RCNN보다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겠죠. 다만 그렇게 좋게 나온 알고리즘들도 이 Fast RCNN 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구 계열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기존에 연구되었었던 그러한 내용들도 공부는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패스터 RCNN은 결국에 이 리전 프로포잘 기반인 RCNN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RCNN 기반 같은 경우들은 학습 과정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고 이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서 나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CNN 과정이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싱글샷 디텍터라는 SSAD 스몰 디텍터 같은 싱글샷 디텍터라는 그러한 물체 검출 계열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욜로라는 계열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RCNN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체 검출 과정이 첫 번째 선택적 검출 알고리즘이나 영역 후보군을 이제 뭔가 추출하는 과정으로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단계로서는 제한 그 추출된 그 영역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거나 회귀를 하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눠져서 투 스테이지 탐지기라고 대부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제가 여기서 나온 싱글샷 디텍터나 아니면 욜로 계열 같은 경우는 이게 1, 2단계가 이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수행이 돼요. 그래서 그냥 원 스테이지 요 싱글샷 디텍터나 욜로 계열은 원 스테이지 알고리즘으로 아마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단일 단계의 원스테이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영역 제한 이러한 기존에 했었던 이 영역 제한 그 추출 단계를 건너뛴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내에 가능한 모든 유측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탐지를 시도하는 방식이 결국에 원 스테이지 탐지기예요. 다만 이제 방법을 검출하는 방법을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빨라지는 건 장점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단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싱글샷 디텍션은 이제 SSD라고 싱글샷 탐지기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요. 이 싱글샷 탐지기 같은 경우는 피드포워드, 전방향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은 전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서 뭔가 학습이 되는데 이제 얘는 이제 피드포워드 방향으로만 가는 합성과 신경망 구조를 이용을 했고요. 얘는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고정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앵커 박스 혹은 그런 박스들을 여러 가지를 고정된 크기만을 생성을 하고 그런 박스들의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그 존재 확률을 이제 계산을 부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NMS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거기가 이제 싱글샷 탐지기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러한 싱글샷 탐지기 부분은 구성되는 요소가 지금 첫 번째로서는 특징 맵을 추출할 수 있는 기본 신경망 하나, 그리고 다중 스케일, 여러 가지 특징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특징에 대한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 스케일을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중 스케일을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후보군을 이제 중에 가장 좋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최대치 억지, 비최대 억제라는 그 하나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징 맵이 보면 지금 여기서 약간씩 크기들이 다 다르죠. 이 크기의 결국에 다른 게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다중 스케일 특징층을 적용을 한 거고, 그렇게 다중 스케일 특징층 적용을 한 걸 가지고 결국에 이제 CNN 뒤에서 있는 FC 레이어를 통해서 결국에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비최대치 억제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군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된 게 지금 싱글샷 디텍터라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러한 싱글샷 디텍터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똑같이 예측하는 대상 자체는 경계 박스를 예측을 해야 되고 똑같이 물체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존재 확신도를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체 존재 확신도뿐만 아니라 각 클래스에 포함이 되는 이제 확률 값을 여러분이 출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결국에 실제로 얘를 이제 벡터 형태 레이블 어떻게 출력 값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각각에 대한 물체적 박스에 대한 그 예측값들 x, y, w, z 값 그리고 물체 존재 확신도와 그리고 클래스 종류가 4개라고 하면 그 4개에 대한 그 각각에 대한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결국에 종류값과 그 다음에 이 물체에 대한 그 리그레션 된 그 값을 같이 결과값 벡터로 획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SSD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저는 이제 여러분께 케라스라는 그 기본적인 코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VGG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층 스케일 특징층을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상에서 이제 특징 맵을 조금 다른 크기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1024를 적용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1024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여기는 256, 512, 뭐 128 이렇게 특징수를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수를 다양하게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비최대치 얼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박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가장 좋은 하나를 이제 여러분이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는 싱글샷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행에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목적은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물체 검수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첫 번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모델을 정의를 하고 모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나 모델 부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해당 학습 데이터를 읽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은 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손실 함수에 대한 그 결과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 트렌드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델이 다 학습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학습된 결과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을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모델 설정은 결국에 설정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얘 모델 정의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빌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함수 내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옵션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여러분도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모델을 여기서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생성된 모델을 이제 실제로 모델을 학습을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컴파일과 이제 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는 위 예제에서는 캐럿에서는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그 클래스 데이터 읽어오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레이블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블을 구성을 된 걸 가지고 거기서 배치 크기를 설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데이터 강화를 설정을 했는데 이 배치 데이터 강화는 여러분이 기존 데이터를 지금 얻으신 게 적은 수량만 얻으셨어요. 그래서 적은 수량만 얻었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조금 더 증강을 해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면 모델의 이제 학습 성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 증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증강 방법론으로서는 뭐 노이즈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블러링을 약간씩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뭐 적용하실 수 있는 컷오프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컷오프라는 방법은 실제로 이미지에서 빈칸을 뚫어가지고 그 빈칸 뚫은 걸 가지고 이제 뭔가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한 게 이제 요 데이터 강화 정의성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학습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학습하는 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알고리즘 설정을 해야 되고 러닝 레이트 설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 배치 크기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모델이 얼마만큼 해당하는 위치에서 저장이 되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이 끝까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좋은 모델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거나 중간이 종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기 종료라는 거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조기 종료라는 거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최적화 함수를 적용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러닝 레이트가 고정적으로 적용이 되면 이제 조금 모델이 이제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델이 이제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동적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 자체를 약간씩 변경을 통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즉 여기에 적혀져 있는 학습률 감소율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에폭이 한 번씩 진행이 될 때마다 러닝 레이트 자체를 고정된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약간 감소된 값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뭔가 하는 방법이 여기 학습률 감소율이라는 웨이트 디케이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모델을 학습을 하면 이렇게 시각화되는 이제 어떠한 그림 창을 만드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루스 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루스 값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x축은 f폭이고 그 다음에 y축은 손실된 루스 값이겠죠. 그러면 이 루스 값이 제대로 밸리데이션 로스에서도 좀 떨어지는 요거는 이제 트레이닝 로스보다 지금 밸리데이션 로스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그 학습한 모델 자체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트레이닝 로스보다 더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지점인 여기 중간에 겹쳐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 모델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 모델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물체 검출이라는 거는 각국에 대한 첫 번째 이 각각에 대한 2인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클래스 종류 값이 필요하고 그 클래스 종류에 대한 그 확신도 종류 그 속하는 정도에 대한 그 값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물체를 표현을 하는데 이 박스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그 좌표값에 대한 실수값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 제가 만든 코드로 들어져 있는 이 제너레이터 등을 이용을 한다. 제너레이터는 그냥 실제로 그냥 데이터 그 폴더에 있는 걸 불러와서 그냥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레이어블 형식을 데이터로 구성을 할 때 그 형식에 맞춰서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나온 그 결과값들을 내가 모델에 잘 예측을 했는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시각화를 해야 돼요. 시각화로 하면 모델이 예측된 결과값을 뭔가 시각화를 했을 때 이렇게 박스된 결과값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한 결과값들이 정성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과값 이미지들이 모델별로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이 사물탐지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이 사물탐지라는 거는 결국에 이미지 속에 있는 결국에 물체의 경계 박스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 해당하는 물체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수행하는 과업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물탐지 프레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명령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특징을 추출하거나 예측하는 그 과정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최대치 어치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 평가 지표하는 부분 총 4가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평가 지표로서는 이제 속도 그리고 정확도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고 속도는 FPS라는 걸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정확도는 MAP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기존의 영역 제한 기반인 페스터 RCNN 그리고 욜로 계열의 모델이 있을 거고, 이런 욜로 계열은 욜로 계열이나 SSD 같은 경우는 2스테이지 단계로 이제 이어져서 나온 모델이 아니라 1스테이지 모델로 나눠져서 그렇게 예측과 그다음 물질 클래스를 한 번에 수행을 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일 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단계 탐지기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제가 물체 검출 관련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물체 검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케라스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제공을 해주는 레티나 넷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포크 데이터 셋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뭔가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파이토치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 예제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쉽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레티나 넷이라는 걸 이렇게 처음에 위에 임포트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고, 요거는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로딩을 한 거고, 얘를 실제로 이제 모델 학습 데이터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한 박스 좌표를 이렇게 다 변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X, Y, W, Z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X, Y, W 넓이 가로 세로로 바꾸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너 부분으로도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똑같이 중복된 부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이제 IOU 매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시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물체 검출이 되고 나면 이 각각에 대한 그것을 이제 각각 시각화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 코드 예제에서도 똑같이 검출이 된 부분을 각각의 이미지 여기에 보시는 것도 결국에 이미지 그 다음에 박스 좌표 여기서도 각각에 대한 좌표값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판별했을 때 클래스 종류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클래스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이 물체가 있는지에 대한 속하는 유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신도 그런 것들이 여기 스코어에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기서도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뭐예요? 레티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 선택형 그 영역 기반 알고리즘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앵커박스 하시는 아까 보여드렸다 페스터 LCN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앵커 기반으로 뭔가 이제 제너레이터 하는 부분이 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구현하는 부분이 여기 앵커박스 부분으로서 이렇게 안에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앵커박스로 실제로 관심 영역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그 기능들을 여기서도 구현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그멘테이션은 랜덤 스케일 쥐터링이라는 거, 약간 스케일 노이즈 같은 거를 줘가지고 이제 주는 랜덤 스케일 쥐터링을 적용을 한 것과 이제 랜덤 오리지널테이션 이제 플리핑가 약간의 그 좌우 감전을 줘가지고 회전시키는 또 변환하는 그 기능을 어그멘테이션 기능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구현하는 기능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셋을 이제 증강을 시키신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증강을 시켜가지고 이제 똑같이 학습을 진행을 한 거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레이블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똑같이 물체 검출에 대한 레이블 정보를 구성하는 거를 지금 여기 레이블 인코더 부분에서 클래스로 선언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그 기능 구현을 한 것을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펑션 내에서 각각의 여기 다 설명이 있잖아요. 제가 이 예제를 굳이 수업 시간에 이 캐라스에 있는 코드 이그젠플을 이용을 해서 먼저 구현을 해보라 라고 설명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각각 다 설명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어느 GitHub에 있는 그 코드를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 캐라스에 있는 공식적으로 있는 그 코드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 약간씩 수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여기서도 앵커 박스를 구현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박스를 계산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실제로 뭐 인코딩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앵커박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부분에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는 똑같이 이제 특징 추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특징 추출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레즈넷 50이라는 C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수행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백본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뒤에서 수행을 되고 이제 백본 알고리즘으로서 사전학습에 내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특징 추출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서도 이 백본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KLS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레지넷 50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레지넷 50을 대신에 여러분이 KLS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하면 이 레지넷 50이 아니라 덴스넷 50, 뭐 덴스넷 여기 얘네 이름을 바꾸면 돼요. 얘네 이름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백본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제 뭔가 추출된 특징에 대한 영향성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분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내부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구현을 하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구성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SSD에서 나온 그러한 특징을 구성하는 그 다양한 특징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는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구성을 하고 그 기능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똑같이 실제로 이렇게 이 레티나 넷이라는 것도 똑같이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똑같이 박스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분류와 이제 박스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지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을 하는 거고, 실제로 결국에 위에서는 결국에 각각의 분류를 수행을 하고 안에 있었던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각각에 대한 기능들을 모두 다 설정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그 각각 설정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레티넷은 결국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클래스 이렇게 모델을 선언을 했잖아요. 이 모델 선언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디선가 불러와 가지고 실제로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이제 모델에 대한 그 좌표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수행하는 기능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로 그 값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박스 값을 예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행을 하시겠죠. 종류를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설정을 한 거고, 그러면 이 레티나 넷에 대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펑션 자체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박스에 대한 로스 펑션을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가 하나 있고 말씀드렸던 종류 부분에 대한 로스 펑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박스와 종류를 분류하는 이 로스 펑션을 어디선가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여기에요. 하나의 토탈 로스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레티나 넷 로스에서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레티나 넷 여기 종류하는 부분이 위에 있는 이 종류가 위에서 여기서 선언이 됐고 그리고 똑같이 박스 부분이 선언이 돼서 두 가지에 대한 로스 자체를 결국에 하나로 여기서 결합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 결합된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여기 결합이 되잖아요. 그 결합이 돼서 그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로스 펑션도 설정했고 모델 자체도 다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얘를 실행을 해봐야지.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 이런 거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다 설정을 했고 이 러닝 레이트에서도 실제로 약간의 디케이 학습률을 고정된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이제 그 값을 깎아가지고 이제 뭔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스케줄링 방법을. 그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로스 펑션과 로델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고 여기서 오티마이저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오티마이저는 아담을 쓰지 않았고 SGD를 썼죠. 확률적 경상 방법을 썼고 그거를 컴파일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이 이제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신 거고 그 체크 포인트를 가진 걸 가지고 이제 뭐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증 데이터는 코코 데이터 2000년도 2000년도 17년도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다시 구성을 한 거고 얘가 보면 이제 데이터셋을 로딩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TF-DS라는 그 데이터 텐서플로우에서 제공을 해주는 TF 레코드라는 그 데이터 형식이 있어요. 그 데이터 레코드 형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로딩하는 방식을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모델 하나 뒷 부분에서 똑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적용을 하고 이렇게 이 테이크라는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 결국 이 100 부분이 결국에 배치 사이즈예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결국에 학습이 진행이 될 때마다 100만큼씩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똑같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100만큼씩 50만큼씩 가져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학습수는 1, 에포크는 이제 1만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에포크를 이제 1만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에포크를 이제 1만 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예요 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면 이제 모델이 핏이 된 거고 그리고 그거를 돼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모델 자체를 여러분이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저장하는 코드가 없는데 모델의 세이브 여기에 fit 대신에 세이브를 쓰면 돼요. 세이브를 하면 그 해당하는 모델이 저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콜앱에 모델을 세이브를 했으면 걔를 모델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콜앱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초기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운된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해당하는 경로에 맞춰서 모델을 부르셔야 되고 그 부른 모델을 부르는 방법이 여기에 모델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부르는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 모델을 불렀으면 얘가 실제로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인프런스하는 모델을 실제로 여러분이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미지를 불러오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퍼런스 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이 제너레이터 디텍션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이러한 결과값들을 이제 뭔가 시각화해서 이렇게 박스가 제대로 떠져서 이제 결과값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모델은 저희가 지금 MS 코코라는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모델의 비교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커스텀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프로젝트 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지 잘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신 모델이 이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 구현을 한 그 구축을 한 데이터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축한 데이터셋을만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이 오픈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을 가지고
불러와가지고 그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커스텀 데이터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커스텀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위 학습을 해가지고 그 전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결과값. 그래서 이제 그냥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했을 때 결과값, 그리고 내가 가진 커스텀 데이터셋을 이용했을 때 결과값, 그리고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불러와서 커스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미세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미세 조정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된 결과값 총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욜로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시긴 하셨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에 예제 코드로 되어 있는 이 레티나 넷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즈넷 부분 있죠. 이 레즈넷 아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지금 백본이 결국에 레즈넷 50 대신에 여러분이 뭐 레즈넷 그 케라스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분류기 모델들 있죠. 분류기 모델에 있는 VGG라든지 레즈넷 50이라든지 아니면 덴스넷 50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 분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오픈 데이터셋 이용한 것과 커스텀 데이터셋 이용한 것과 그다음에 전이학습 이용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특징 모듈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보기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분류기를 3개를 했다라고 하면 3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9개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 결과값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해당하는 그 모델을 만들 때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체 검출을 이용했을 때에 전이학습을 이용해서 뭔가 비교 분석 그리고 여러분이 실험 분석을 할 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추가를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물체 검출 관련된 수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아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의 없으시면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똑같이 금요일에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친구들은 저한테 프로젝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이메일로 먼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내주시고, 이메일 보냈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그냥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회신해 드릴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박세현 저, 학생요? 네. 네, 네. 어,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포인트 검출하는 이제 그냥 간단한 CNN 만들어서 일단 음, 해 음. 보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결과를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권한을 드려야 되죠. 네. 말씀드렸어요. 공동공스도 했어요. 어. 응. 일단 이게 지금 일단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테스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 하고 있는데 응. 이게 지금 검은색이 이제 그 찾아야 되는 정보이고요. 검은색? 어떤 검은색? 그 위에 그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요? 아니, 그 동그라미 지금 보이세요? 혹시 요거? 네네네네. 이게 이제 정답 데이터고 네. 하얀색이 지금 이 한 100 몇 개의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이 예측 데이터인데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주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이미지랑 네. 지금 이 보면은 이 검은색 이제 이게 사실 여기서는 예측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응.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지금 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한테 넘겨줄 때 이제 뭐 그러니까 좀
제가 알고 있고는 이제 이미지만 이제 넘겨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네. 부수적인 정보들을 더 이제 어떻게 넘겨줘야 하는지 어? 그러 부수적인 정보를 어떻게 남겨줘야 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부수적인 정보를 뭔가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아, 그거를 입력에다가 결합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입력에 결합을 해서 원래 이미지에 결합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이미지만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뭐야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앞에서 CNN 모델이 그냥 지금은 하나의 패스로만 지금 설계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CNN 패스가 하나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두 개 패스로 설정을 한 다음에 네 그 하나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를 하도록 만들고 네 하나는 텍스트 정보나 뭐 그런 메타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 방법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중간 부분에서 이게 두 가지 패스로 나온 거를 결합을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음, 그렇게 구현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음, 예측된 결과값들이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제일 어, 큰 문제긴 해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어, 모델을 지금 토이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에 컨볼루션 안에 그 맥스 풀링 전에 그 네 맥스 여기 그 엔터 그 맥스 풀링 전에 그 네 위에다가 모델 애드 한 다음에 그 네 배치 노멀레이션 하나를 적용을 해봐요. 모델 배치 애드 한다 배치 농어리요? 음, 노멀레이션 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래서 네네 노멀레이션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네 똑같이 맥스 풀링 전에 있잖아요. 네. 거기다 다 추가를 해봐요. 다. 음. 어. 근데 그리고 또 이게 데이터 부족이 좀 더 그 이유도 있겠죠. 좀 아, 뭐, 검수를 그거는 이게 당연히 있겠죠. 있겠는데, 지금 네, 저는 이제, 이거 뭐야,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네, 그 결과값들 다 실험 결과값 이쁘게 정리해놔야 돼요. 네, 네, 어. 하고, 지금 보면, 이게 덴스 레이어 숫자가 좀 작잖아, 밑에 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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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128에 16에 4잖아. 네, 4잖아요. 그럼 네. 이제 128에 16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56 정도는 해요. 256, 256.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숫자 값을 128이 아니라 256으로 바꿔요. 아, 256. 응, 그 밑에도 256 정도로. 왜냐면 앞에는 위에가 지금 510이잖아요. 네, 네. 512가 됐으니까 512에서 그냥 균일하게 512, 512, 512로 하던가 아니면 256, 256, 256으로 하던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숫자는 있어야 돼. 댄스 레이어에서 학습을 하려고 하면. 근데 이 기준이 있어요? 그 정하는 기준이? 이게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는데 지금 봤을 때 네, 지금 성능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노드 수를 좀 적게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숫자를 높여가지고 이제 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노드 숫자를 늘린 거죠. 학습을 잘 하도록. 노드,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학습해보면서 이제 경향성을 보면서 이제 노드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음, 오케이? 무슨 얘기 이해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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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로스 자체는 MSE를 썼는데 매트릭스 네, 자체도 이제 어큐리시 하나만 쓰지 말고 네, 네. 어? 다른 것도 써보고 지금 수업 그리고 시간에 계속 말했었던 뭐 AUC나 이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리콜이나 뭐 네, 네, PR 네, 커브나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네, 것도 다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네. 로스도 MSE 로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뭐야 그 종류 뭐야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마지막 리그레스, 요거 그러니까 어? 회귀 분석인가 이제 결과값이 어. 어떻게 나왔어요? x1, y1, 응. x2, z2가 y2가 나와요. 아, 오케이. 네. 근데 걔를 이제 이것도 리그레션 한 거죠. 예측을 한 거 네, 아니에요? 예측? 네네 예측이죠. 동류 분석이 아니라 예측을 한 거잖아. 네네 응.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제 MSE로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카테고리컬이 아니라 예측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똑같이 이 로스를 지금 MSE 로스를 썼는데, 응? 네, 요거를 커스텀 로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커스텀 로스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MSE 로스의 뒤에 레귤레이션 펑션 자체를 결합을 해서 L1이라든지 L2라든지 그런 규제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어? 그거를 적용을 해서 뭔가 실험 분석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예측된 결과값이 잘 출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것들은 어, 나는 아예 이제 내런 놈이 음, 아니라 레귤레이션 규제화 그래.
그거. 네. 그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그렇게 해보고 음, 음. 그리고 나서도 지금은 어떠한 그냥 단순한 CNN 모델에 성능 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거일 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그 이 CNN CNN 모델을 선언하는 부분 있죠. 네. 거기 가봐. 거기 가봐요. 어디 갔어? 여기 이거 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까 기존에 있었던 그 뭐 제가 말했었던 유명한 모델들 있잖아요. 아, 레즈넷이나 일레즈넷이나 이피션트넷이나 그러한 모델 유명한 모델 부지지나 그런 것들, 응?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이용을 하셔서 이제 똑같이 이거는 뭐야 전이학습 이용했네요. 네, 네, 응. 전이학습 이용해서 지금 댄스 레이어를 따로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지금 보면 노드 수가 이건 너무 많잖아. 이거 2048에 2024로 했긴 했지만, 네, 응? 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노드 수는 이제 만약에 실험을 할 거면 노드 수는 동일하게 해야 되고 그 부지지 16 대신에, 응? 네. 아까 말씀드렸던 레지넷이나 이제 댄스넷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 실험을 해서 성능을 분석을 해달라는 얘기지. 음, 네, 그렇게 되면 그 내가 만든 그냥 토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뭔가 분석을 한 그 경험이 하나 생기는 거고, 어? 네, 그리고 뭔가 차단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뭔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값을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그거 먼저 해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리그레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결국엔 이게 X1, Y1, X2, Y2를 뽑으려고 네 개를 뽑은 건데 네네, 잘했어요. 네. 이 부분을 좀 어, 이제 데이터마다 음, 잠시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디, 그림 어디. 같은 경우 이 그림 네. 사실 음, 이게 원래는 데이터가 여기도 하나 이제 검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몇 개가 이게 먼저 어떻게 뽑혀진 데이터 무슨 세트냐면은 얘기인지 이해는 했는데, 네네 그거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네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이미지 내에서 지금 네. 객체가 두 개 있을 때 둘 다 검출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여섯 개가 뽑힐 수도 있고 네 개가 뽑힐 수 있고를 말을 한 거긴 한데 그쵸, 그쵸.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좀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게 근데 가능한? 그거는 지금은 요거는 네 개라면 네 개만 했잖아. 네 개만 했는데, 네, 그거는 이거를 두 개가만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거를 두 번은 그냥 이퍼런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현하신 방법에서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쵸. 저 음. 일단은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고려할 건 아닐 것 같고, 네네네. 지금 먼저 요거를 정리를 해서 먼저 리포팅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결과값 제가 정확하게 저한테 보내준 적 없죠? 아직. 네, 이제 그때 이제 그 주차 보고할 때 이제 빨리 그만 레이블링하고 이제 데이터 빨리 응, 하라고 했던 해서 응, 응, 이제 응, 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응, 응, 네네. 일- 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네. 지금 뭐 실험한 거 결과값 있어요? 나온 거? 지금 아니요 내가 지금 실험 추가적으로 하라고 했었던 거 말고 학습 로스나 어큐리시나 그런 거 그 지금 실험하신 방법론에 대한 그 결과값 정리된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거 이제 응, 모두스나 이런 거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보고 응, 응.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정확도가 이제 좀 이렇게 바뀐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돼 있는 상태, 약간 로우하게 돼 있는 상태고 네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모두 네, 노드스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했잖아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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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제가 요거를 하나의 결과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해달라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그 어떻게 구성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했을 때 실제로 뭐 테스트 데이터나 밸리데이션이나 그런 것도 나눠가지고 지금 했을 거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성능이 좀 안 나와서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네, 응.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그 모델에 부지지 쓰지 말고 다른 거 해서 조금 성능 잘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보고, 어? 네, 그러면 그거 적용해서 하면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로 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해서 결과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응, 네. 그래서 그럼 뭐 내일까지 해서 네, 결과가 조금 빨리 나오면 네, 지금 뭐 많이 그 제가 말한 것도 다
콜앱도 한 계정에서 두 개씩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응? 그거 이제 계정 여러 개 만들면 여러 개 돌릴 수 있거든요. 네, 응. 그리고 빨리 코드 여러 개 짜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코드 다 돌려가지고 결과값해서 먼저 보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다른 학생 또 질문 있어요? 어떻게 보시고? 공유, 네, 그치. 다른 학생 또 많이 있는데 지금 들어있는. 교수님, 네, 저 네, 메일 네, 드렸었는데, 네, 네, 그, 레스넷 사용해가지고 전이학습해서 그 네, 뒤에 이제 댄스 레이어 한 두 개 정도 더 붙이고, 네, 네, 마지막에 그, 네 개로 분류해야 돼, 이미지를 네 개로 분류해야 돼서 네, 소프트믹스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붙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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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주신 방식대로 256, 256 이렇게 댄스 레이어를 붙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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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큐레시는 일단 이전보다 살짝 더 좋아지긴 했어요. 한 10% 네, 정도? 네, 그 네, 발리데이션 어큐레시가 한 10% 정도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네. 크게 막 향상된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밸리데이션 어큐시가 10% 향상, 크게 향상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10% 높아지면 네. 그게 원래 논문감이에요. 그러니까 아, 원래 지금 그 원래 가지고 계신 데이터셋 자체가 적어가지고 아마 성능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지? 어 제가 기존에 했었던 그 메일을 봐야 돼서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네네, 그렇게 네, 해주시면 감사해요. 켜볼게요. 야, 잠시만요. 그 권한 줘야 돼요. 잠깐만, 권한 어디 갔어? 행동 호스트 만들기. 네, 네, 됐어요. 네, 권한 될 거예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컴퓨터로 그 작업을 했어가지고요. 잠시만. 네네네네. 네.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어, 잠시만요. 혹시 저 다른 거에다가 뭘? 권한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지금 거, 어떤 거? 또 두 개로 들어갔다, 이거? 들어왔는데, 네, 잠깐만.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보여요, 보여요. 지금 이미지는 콜앱에서, 캐글에서 받아가지고 응, 응, 한 3만 개 정도 응. 이제 이미지를 받았는데, 네. 3만 개 아니라 3만 7,500개였는데 정확하게. 근데 응, 걔네가 응, 이제 램 제가 로컬에서 돌리다 보니까 응. 로컬에서도 그렇고 콜앱에서도 메모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쵸, 일단 있죠. 네, 데이터셋은 지금 일단은 쓰는 게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2,000개 기준으로 했거든요. 일단 네네. 37,500개 중에서 2,000개만 딱 써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렇게 돌려봤는데 네. 결과가 일단 지금 잠시만요. 오븐 쓰네요. 네. 밑에 보면 되지, 밑에. 그 밑에. 그 메모리, 얘는 메모리하고 이걸 딴거 뽕 아니에요? 나와서 그런 거 같고 메모리 뻥 났는데? 잠시만요. 요 위에 돌린 게 있는데 어, 결과값 다 정리하고 있죠? 정리해두고 있는데 방금 다 돌려져가지고 여기 있네. 네, 네.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번에는 한 0.145 뭐 이 정도로 그 났었는데 태글에서 이미지를 지금 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뭐죠? 기억이 안 나요. 그 음. 마스크 착용 여부를 행인들 대상으로 아, 분류해가지고 하는 아, 거라서 아, 일단은 네네. 영상에서 그 얼굴 인식 따가지고 네. 프레임별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다 했고
그래서 그 프레임별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부분적으로 착용했는지 그다음에 턱스크를 했는지 완전히 마스크가 없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로 지금 분류를 하는 건데 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댄스도 지금 네 개로 노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종류 분류하는 거, 이미지 분류라는 거.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얘는 그 트레이너블 폴스라고 했잖아요. 레지넷 베이스를. 네네 얘는 지금 레지넷 베이스에 있는 그 모델 자체를 그냥 사전학습 때 그 웨이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특징 네네 수치를. 네 이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지금 25점, 25. 네네 그러면 여기 16보다는 저기 앞에 16에서 256으로 바꾸면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네네 성능이. 아 16이 16 여기를 그러니까 16으로 아니 256, 256, 256을 하라는 얘기지. 아 16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네 거기에 그리고 배치놈을 지금 여기 적용을 했는데 적용할 상관없는데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뭔가 학생분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레지네스 이 밑에 네, 있는 거 플래튼 이오로 바꾸지 말고 네, 그러니까 레지넷 50 자체 부분을 이제 댄스넷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실험을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레지넷보다 더 위에 높은 모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했을 때에 이제 성능 분석이 좀 잘 되냐, 음, 그러니까 어떻게 경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네,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니면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전학습 때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던가 지금 학습 안 한 거잖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방법론이 지금 모델들 비교해서 3개 백본 할 수 있는 백본들을 여러 가지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 비교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전이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지넷 50에서 지금 새로운 얘를 이제 트레이너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레지넷 얘랑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뒤에 부분까지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하던가 그런 네, 식으로 2개 패스로 뭔가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히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틀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지넷 50 대신에 응? 네,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든가, 응? 음,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교 실험부터 먼저 해보놓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외진의 오심이나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한 3-4개 정도 해서 그거를 결과값으로 만들어 놓으라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줄 거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른 학생도 똑같이 이 로스 펑션에 있어요. 그 로스 펑션 어디 갔어? 로스 아까 MSE 쓰신 것 같던데 여기 네네, MSE 있었잖아요. 네, MSE 이제 민스퀘어 에러 말고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여서 MSE보다는 카테고리컬 로스나 그런 거 쓰는 게 나아요. 음, 왜냐면 종류 분석이잖아요. 네네, MSA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수치값 예측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얘는 지금 종류 분석이기 때문에 종류 분석일 때는 그 로스 찾아보면 카테고리컬 로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어? 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고 그거 하나랑 앞에 카테고리컬 붙은 스파스 붙은 게 있어요. 네, 스파스 카테고리컬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어요. 네, 어? 그거 두 거 했을 때 성능 분석하면 되고 똑같이 이 매트릭스 자체도 accuracy 하나만 하지 말고 다른 거 더 추가해서 네네, 지금 분류니까 원래 저희 수업 시간 때 했었던 거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컴퓨터 매트릭스나 AUC나 그런 것도 다 네, 이쁘게. 그럼 그 결과값들도 다 이쁘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보고 지금 제가 말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그 결과값들을 이쁘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값 정리해서 좀 빨리 주면 아마 요거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디어만 새로 집어넣어서 하나를 핵심되는 아이디어만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제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생도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그럼 나가도 돼요? 교수님, 저 질문 네네.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 메일에서 주신 그 네. 첫 번째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수업 듣고 좀 갈피가 네. 잡히긴 했는데 네, 제가 네,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은 네. 그 FPS를 높여야 되니까 그 오브젝트 디텍션 중에서도 이렇게 그 리얼타임으로 하는 애들 네. 소타를 이용해서 네.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네, 해가지고 네, 네. 그 욜로 V5를 일단 했고 욜로 R이랑 욜로 V4에 뭐 CRP인가 CPR인가 하는 알고리즘을 가져다 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금 1번 그 답변 주신 거 보면은 네. 이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구현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로 먼저 분류를 하고 원하드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 분류할 때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냥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연합 인코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1, 2, 3, 4, 5를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 검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종류가 하나 필요하고 박스좌표 4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확률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 값이 이제 어딘가에 연관 있을 거예요. 코드 내부에는.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알고리즘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코드를 뜯어보다가 네네. 너무 막막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네네네. 오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좀 더 간단한 모델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네네네. 그 전에 생각했던 거에서 궁금한 부분이요, 교수님. 그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코코를 가지고 그 대회에서 누가 잘 맞추나 하고 경진을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쵸.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파라미터를 맞춘다는 게 그게 그거는 완전 이제 구조도 성능으로 맞춘 다르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 네, 파라미터를 맞춰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안에 있는 저희가 일부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실험 환경을 맞췄잖아요. 네, 네. 그 환경 내에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동일한 파라미터로 주고 안에 모델 구조만 바꿔가지고 아, 모델 구조에 의한 성능의 영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뭔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이게 뭔지 아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 기존의 방법을 가져다 쓰려고 하니까 파라미터가 너무 그렇죠. 많아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맞춘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비교가 돼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그 모델을 비교할 때는 그 상대방이 제출한 모델에서 그냥 그 웨이트를 가져다가 써서 비교를 한 걸까요? 아니요, 그냥 수치값만 비교할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은 그냥 수치값 결과값들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데이터셋이 똑같잖아요. 네네. 데이터셋 기반으로 해서 그냥 성능 평가한 거예요. 그럼 그냥 상대방이 올린 걸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같은 게 내부가 같은 건 아니고요. 근데 내부가 같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 구현을 하실 때 안에 있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레티나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안에 코드 네네네네네. 설명 다 있잖아요. 네, 너무 욜로도 도움이 웬만하면 됐어요. 있어요. 욜로 네. V5도 그것도 설명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나 넷을 보고 한번 그거를 지금 학생분 데이터에 적용을 하셔서 네네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라인별로 하나씩 다 이해를 하고 그럼 어차피 그거를 다 이해했으니까 아마 구현이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체 검출에 대한 그 알고리즘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고 네네. 나서 걔의 그 모델 레티나넷 부분에 있는 그 모델 부분 선언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 부분만을 아까 띄어가지고 다른 애 욜로 뭐 VS라든지 욜로 V5인지 뭐 그런 다른 데서 선언된 그 모델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따로 띄어서 지금 학생분이 이해한 코드 내부의 모델 그 부분에만 복사 붙여넣기 다른 거를 대체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 네네. 코드는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4-5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코드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다. 응? 그럼 거기에서 이제 모델 부분만 이제 기존에 유명한 것들, 모델 구조 산업된 것들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실험해보고, 얘를 또 다른 거 가져와서 비교해서 실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너무 막막했는데 오늘 교수님 응. 설명 듣고 조금 갈피가 네. 잡힌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교수님. 그래서 그 소타 모델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먼저 레티넌시나 그런 기존에 있는 거라도 뭐 해가지고 구현해서 익히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율로 보이고 거기에 뭐 있는 모델 부분만을 따로 가지고 와서 내 거에 이제 재구현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거기에 네, 커스텀 데이터셋 알겠습니다. 만약에 적용하시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실험 구성하고 실험하는데 조금 더 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끝.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생 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나갈게요. 네. 더 없으니까 더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